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레이제이님.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잘 오랜만에 지내셨습니까? 네, 절 잘 지냈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MC 레이제이님을 많이 찾았어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일도 좀 있고 해서, 삶이 바빠서. 네, 좀 바쁘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제가 그 군대에서 겪었던 체험 실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겪은 것도 있고, 제 선 후임 동기들이 겪은 일들을 이제 내용 그대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시청자 참여 공포썰에서 아이님께서 ASP 괴담을 다뤄주셨는데 저도 아이님이 설명해주신 ASP에서 겪은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09년에 상병 마로봉 달고 경기도 포천의 모 예하부대 ASP 부대로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앞서 쌈무이님께서도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죠. ASP가 애미니션 서플라이 포인트,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그 약자죠. 네, ASP의 약자고 탄약 보급소, 탄약 부대를 뜻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이님께서는 아미 스페셜 파라다이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대가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걸 떠나서 굉장히 뭔가 어둡고 그늘지고 쎄하다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도 그렇게 원래 예하 부대가 순환근무 형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해당 부대로 파견을 나가는 시스템인데 당시 이제 저희 앞선 부대가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철수를 하고 저희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앞선 부대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막사라고 하죠. 막사 근처에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앞서 파견 온 부대 병사 한 명이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저희 부대와 소대가 투입이 된 건데 하필 또 저희 소대 막사 바로 앞이 문제의 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제 막사는 보통 구막사처럼 컨테이너로 된 가로로 긴 형태였는데 그 간이 화장실이 마땅한 가장 끝쪽 생활관을 또 하필이면 저희 소대가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이제 막사 안에서 한쪽 문을 열면 바로 외부 공간이 나오고 그 문제의 화장실이 한 100m 정도 그 앞에 이제 위치하는 구조였고요. 물론 화장실은 폐쇄 조치가 됐는데 사용은 안 했고요.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이제 앞을 보면 항상 그 화장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일단 그 느낌부터가 너무 안 좋았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자체가 되게 음습하고 쎄한 느낌이 심했어요. 이게 느낌만 그랬던 게 아니라 ASP 근무 특성상 이제 전반야, 후반야라고 자정 전후로 야간 근무를 나눠서 서는데 모침을 해도 야간에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부대원들이 하나같이 가위에 눌리고 이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매진을 요청하는 부대원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린다거나 두통을 앓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때는 저도 가위도 많이 눌리고 이제 머리가 자주 아팠어요. 편두통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외진도 나가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활하다가 병사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소문이 그때부터 이제 돌더라고요. 자꾸 근무지에 투입이 되면 뭐 귀신이라고 딱 정하긴 그렇지만 헛것을 많이 보거나 좀 안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제가 직접 뭘 봤다거나 뭘 들었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제 동기나 후임들이 ASP나 전방부대 철책근무 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환근무라고 해서 각 초소마다 밀어내기식 근무를 하고 이제 그걸 번호를 정해서 초소마다 1, 2, 3번 초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3번 초소는 위병소고 이제 부대 정문이죠. 그리고 1, 2번 초소가 엄청 이제 거대한 그 탄약고 건물을 둘러싸고 철책을 따라가지고 1번 초소는 산 중턱, 그리고 2번 초소는 산 고지 위,
이렇게 위치해 있는 형태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순찰 형식으로 이제 순환 근무, 밀어내기 1번 초소 근무자가 2번으로 갔다가 3번 돌아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주간에도 이 방식이고 야간에는 이제 자정을 전후로 전반야 후반야로 이렇게 약 6시간씩 밀어내기 쓰는 그 근무를 섰는데, 주로 이제 간부나 말년병장들이 당직 근무자로 이렇게 서고 초소 근무자 2명을 인솔을 해서 이제 각 초소를 돌고 순찰도 겸하고 그런 근무 형태였습니다. 보통 뭐 2시간씩 이렇게 근무 서죠. 그렇죠. 예. 네. 한 초소에서 2시간씩 근무를 서고 그렇죠. 이제 총 6시간 음. 근무를 섰는데, 이제 각 초소를 이렇게 돌고 순찰을 하는데, 이제 제 동기랑 후임이 이제 1번 초소 근무 투입을 위해서 인솔자랑 이제 셋이서 산 중턱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시점에 이 산을 둘러싼 철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철조망이 옆으로 순찰로를 따라서 이어져 있는데, 이 철조망 사이로 하얀 소복에 어두운 상황에서 봐도 그 손목이 정말 새하얗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손이 철조망 구멍 사이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랍니다. 마치 이렇게 빨리 오라는 듯이 손짓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또 야간 근무기도 하고 이제 낮에 오침을 해도 피곤함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피곤한 상황에서 이것을 뭐 헛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교대 근무자랑 그 근무자 2명에서 3명이 동시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손이 오라는 듯이 손짓을 하는 걸 두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구나 자정 투입 후 이제 후반야도 아니고 전반야 근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쌩쌩한 어떤 컨디션 상태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이제 군대에서 야간에 근무를 서다 보면 거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부 침입이나 어떤 유사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제 거기다 총을 겨누고 암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대요. 그냥 넋 놓고 한 10초, 20초 사이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그 손이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전범 근무자들한테 혹시 봤냐 그거 물어봤는데, 그 근무자들은 또 전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 그 약간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괴담에 좀 발단이 됐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 간이 화장실과 관련된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제 후임이 말씀드렸던 공중전화 부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전화를 그쪽에서 하다가 목격을 했대요. 당시 제 후임도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점호 정리라든가 청소 시간에 잠깐 이제 자기는 청소를 안 하고 짬을 내서 공중전화로 이제 사회에 전화를 건다든지 조금 이렇게 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무 일정도 없고 점호 마치고 바로 취침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집에 좀 여유를 부리고 담배도 한 대 필 겸, 원래 그 근처는 이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고창급들이 아닌 이상 이제 병사들이 잘 가지를 않았어요. 사각지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마음껏 전화도 하고 담배도 피면서 이제 소위 뭐 이렇게 깔아져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긴장을 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그때 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바로 국군병원으로 수송을 갔는데, 뭐 다른 부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대는 일단은 이제 ASP라는 특성상 의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주 의무병만 이제 파견이 왔던 상황이라서 그 밤에 바로 이제 국군병원으로 이제 수송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담배도 피고 전화를 하면서 무심코 간이 화장실 쪽을 쳐다봤대요. 근데 이게 가로등이 하나 있긴 했는데 밤이다 보니까 자세히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 간이 화장실이 이렇게 폐쇄가 돼 있었는데 뭔가가 안에서 흔들흔들 하더랍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참고로 좀 오래된 구식으로 이제 나무로 지어진 그런 임시 화장실 같은 형태였거든요. 네.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안 좋은 선택, 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철거를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대요. 일단 뭐 판자 같은 걸로 입구를 대충 막아놨고, 보통 이제
뭐 사건 현장 같은데 폴리스 라인 쳐지잖아요. 네. 그런 걸로 뭐 대충 휘감아 놓은 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그 폴리스 라인이 계속 쳐져 네. 있는 상태였네요. 그렇죠. 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잘 관리가 되다가 사건이 좀 지나고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도 날리고 뭐 앞에 쓰레기나 뭐 이런 천조가리 같은 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무심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후임이. 어떤 걸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쓰레기나 천조가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다. 아, 이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로등 하나만 있고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뭔가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호기심도 있고 뭔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게 보통 이제 먼지나 쓰레기 같으면 움직임이 일정하고 뭐 바람이 안 부는 이상 이게 그렇게 막 움직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왔다 갔다 진자 운동하듯이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후임은 자세히 보려고 그쪽으로 가까이 갔대요. 가서 안을 살짝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뭐 얼굴이 정확하게 보인다던가 뭔가 몸에 그 전투복이라고 하죠. 그 전투복 뭐 계급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분명히 사람이었대요. 사람인데 실루엣만 보였는데 이 그 목을 매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약간 그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보자마자 이 친구는 그대로 거의 실신을 하고 쓰러진 거고, 나중에 불침번 근무자가 이 친구를 발견해서 그 야밤에 이제 근처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전역할 때까지 후송병원에 있어서 당사자한테는 자세히 못 물어봤고요. 이 후임과 같은 이제 소대원들을 통해서 이런 정황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ASP를 복귀하고 나서 듣게 된 거고, 당시에는 그냥 이 후임이 간질이나 뭐 발작 이런 병세가 있어서 쓰러져가지고 급하게 후송됐다, 뭐 이런 이제 윗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자대 복귀 후에 이 친구 소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직접 겪은 일, 조금 허무하고 시시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후임이랑 저도 이제 초소 근무를 나갔는데 정말 친한 후임이었고 마찬가지로 1번 초소였습니다. 이제 근무를 1번 초소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1번 초소 특징 중에 하나가 탄약고 아래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탄약고 앞으로 기동로라고 해서 아스팔트 도로가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 도로로 뭐 유사시에 탄약을 싣고 차량 이동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깔린 길인데, 이게 1번 초소에 올라가면은 그 주변까지 시야가 탁 트이고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기동로 쪽에 누가 뭐 순찰을 간다든가 사람의 움직임 같은 게 잘 보이는데, 야간에도 실루엣 정도는 이렇게 보이죠. 또 순찰로에 곳곳에 이제 전등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초소의 역할이죠, 원래.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하고 초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만 초소 들어가서 후임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잡담을 좀 많이 했죠. 노가리죠. 네, 노가리를 좀 까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근무 투입이 됐으면은 열심히 이제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좀 집중력이 떨어질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밤에 뭔가 희미하게 이제 기동로 쪽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심코 후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보게 된 건데, 이제 보통 군부대 인근이면 고란이라든지 멧돼지가 종종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철책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이제 저희도 저거 뭐 고란이나 멧돼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뭔가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게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후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뭘까 보면서 이게 어두운 상황에서 실루엣만 보이는데 형태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근무 투입이 된 지 또 얼마 되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궁금하고 저도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소 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야투경이라고 야간 투시경, 그 망원경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밤에 보면은 옛날에 그
공포 특집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 시야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야투경으로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진짜 무슨 동물 마치 노루처럼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족보행하는 그 동물의 형태죠. 그래서 저도 저게 노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후임은 또 이상하대요. 제 후임도 이렇게 야투경으로 봤는데 정말 또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임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자세히 봤죠.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사람인데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펄쩍펄쩍? 이게 사람이 뭐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근데 네 발로 걷는다는 건 그냥 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뭐 취객처럼 이렇게 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발로.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노루와 들개처럼 진짜 짐승처럼 그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족보행을 했다. 그렇죠. 이게 막 속력을 내서 마치 동물처럼 달리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보면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머리카락도 있고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누가 봐도 생김새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네 발로 심지어 속력도 내요. 이게 빠르게 막 달렸다가 다시 그런 식으로 기동로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지? 이게 처음에 저랑 후임은 완전 벙쪄가지고 초소 근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들처럼 보고를 한다든가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상황실에 무전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 혹시 뭐 CCTV라든지 확인을 좀 해달라. 근데 여기도 당시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긴 했는데 그냥 이제 그쪽에서는 뭐 야간이기도 하고 상황실에서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근무나 똑바로 서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랑 후임은 저게 진짜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게 사람인지 뭐 귀신인지 아니면 제3의 생물인지 정확하게 분간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동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사람이라. 맞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동물은 아니었어요. 저랑 후임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입고 있던 옷을 후임이랑 저랑 얘기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군대에서 입는 군복을 전투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투복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복이라고 해서 그렇죠. 베레 못 쓰고 이렇게 다 입고 다니는데 예전에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민무늬 군복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에 아무것도 없는 그 민무늬 군복을 입은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후임이랑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 저희는 개구리 군복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낙엽처럼 무늬가 있는 그런 전투복이었고 그렇죠. 그 전 세대들이 입으셨던 전투복이었고 근데 뭐 어두운 상황에서 정확히 식별도 안 됐고 이거를 딱 특정을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후임이랑 내린 결론은 그 민무늬 전투복 입고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꿈에 나와요. 이게. 그 정도로 되게 기이한 경험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복귀를 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심지어 그 상황실 근무자들도 뭐 자기네는 그러니까 귀찮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기괴했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 잔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고 겪은 이 부대 내 뭐 그런 어떤 썰이었고요. 네. 그래서 좀 시시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닙니다. 네네.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제가 또 그런 걸 봤었고 부대가 좀 그렇게 쎄하고 음습하고 뭔가 편한 걸 떠나서 저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여담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ASP 생활관 그 안에 제가 서두에도 살짝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산 밑이고
좀 다건물 형태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쥐가 이렇게 많이 아, 돌아다녔었어요. 위생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네. 이 쥐들이 막 생활관 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아, 쉣. 막 세면장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샤워하거나 볼일 보다가도 막 눈에 띄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쥐가 워낙 많으니까 부대원들이 쥐덫을 여기저기 설치해가지고 실제 이제 살아있는 쥐를 몇 마리씩 이렇게 잡았죠. 네, 심지어 덫에 걸린 쥐를 막 그대로 물에 넣어가지고 익사시키기도 하고, 어우, 네, 막 라이터로 막 지져서 죽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저희 부대원들이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어쨌든 쥐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동물을 학대한다거나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다들 사이도 좋고 이렇게 순하고 성격들도 다 좋았는데 유독 그 ASP 내에서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좀 많았어요. 엄청 난폭하게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환경이 사람들을 뭐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본성이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 부대로 파견을 간 4개월 남짓 동안 제가 그 안에서 본 그런 폭력성이 드러난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대가 지금도 뭐 물론 존재하겠죠.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라 조금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저도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보를 드려봅니다. 야, 오랜만에 우리 그 양세형, MC 레이제이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 그 인터뷰한 그 MC 레이제이님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시청자분들이 양세형이 아니냐, 진실을 밝혀라, 뭐 그런 식으로 댓글 다는 분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정말 좀 유사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양세바리 MC 레이제이님 인터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 많이 받고 그때는 제가 이제 목이 좀 쉰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세형 개그맨 좋아하고 쉐기바리, 애블바리, 제주도의 다금바리 좋아합니다. 역시 그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분이시죠? 없습니다. 네, 없고 자리 주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대신해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후로 끊겠습니다. 네. 네네. 양세형 성대모사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MC 레이제이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인터뷰 참여하실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준비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또 제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전에 제보했던 어떤 이야기랑 조금 이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네, 또 기회 주시면 제가 또 연락드려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MC 레이제이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